이번 시간에는 도화살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예, 도화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인데 그 중에서 이 도삽도화, 그러니까 도화살이 진성도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체도화, 골랑도화, 편야도화, 장내도화, 장외도화, 도삽도화, 일주, 십신 뭐 이런 식으로 도화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도사도화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사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진성도화, 그러니까 도화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사도화는 진성도화와 이 정반대의 구조이기 때문에 진성도화를 이해해야만이 도사도화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진성도화, 우리가 도화의 첫 시간에 했던 이 진성도화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도사도화를 바라보면 쉽게 도사도화를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먼저 진성도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도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성도화는 원래 이제 모든 도화살이라는 어떤 신살은 전부 다 이 신법의 산물이 아니고 고법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자평명리학, 그러니까 서자평 선생이 고안했는 자평명리학은 한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정도 전에 출현을 했는데 그 이전 사주를 보는 방법, 그 방법을 이제 우리가 고법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고법의 가장 대표적인 책들로 얘기하면 이제 이어중 명서라든가 그 후에 출版된 책들로 이제 삼명통회 이런 책들에서 고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명통회 같은 책은 이제 고법 이야기도 있지만 신법의 이야기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신법 이론과 고법 이론의 총망라되어 있는 책이 삼명통회가 되고 주로 고법에 대한 얘기로 이제 하려면은 이제 이어중 명서 같은 책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으로부터 한 1100년쯤 전에 서자평 선생이 지금의 우리가 명리학, 이 일주를 중심으로 하는 명리학 이 체계를 사주팔자죠. 지금의 사주팔자 체계에서 격국을 중심으로 사주를 감명하도록 고안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신법의 신법 명리학이라고 하고 또는 자평 명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명리학은 거의 100%다 자평 명리학이죠. 그러니까 다 사주팔자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주 십자가 아니고 사주팔자 체계로 해서 격과 격국을 따져야 되는데 따져서 그렇게 사주를 감명하는 그런 방식, 그 방식이 바로 서자평 선생이 고안해놓은 어떤 명리학 체계라는 것이죠. 그는 다르게 말하면은 일간을 중심으로 십신을 정하는, 일간이 사주의 주인공이 돼서 십신을 정하는 방법을 고안했던 방법, 그 선생이 바로 서자평 선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거를 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신살들은 신살은 대부분이 다 고법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연주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법은 사주의 주인공이 지금처럼 일주가 기준, 일간이 기준이 되질 않았고 연주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신살들도 다 연주를 기준으로 뭐 도화살이든 뭐 무슨 살이든 이런 거를 다 정한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살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 토대하에서 진성도화를 이해하려면은 진성도화는 어떤 거냐 하면은 연지가 이렇게 해나 묘나 미라면 그러니까 연지가 돼지띠나 토끼띠나 양띠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연지가 해나 묘나 미가 있다면은 월이나 일이나 시에 자수가 있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도하다, 그러니까 욕지에 해당되죠. 해묘미라는 목국의 삼합에서 욕지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서 해자축하니까 자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해묘미 삼합의 욕지에 해당되는 것이 월이나 일이나 시에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진성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연지가 인이나 오나 술, 그러니까 범띠나 말띠나 개띠라면은 연지에 있는 것이 우리가 띠 기준으로 했을 때 연지가 범띠나 말띠나 개띠라면은
그 월이나 사주에 월이나 일이나 시 중에 묘목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진성도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사유축이면 오가 욕지에 해당되죠. 사유축 삼합의 배열 구조 속에서 오화는 사 다음에 오니까 여기 사화가 이게 생지니까 생지 다음에 오화가 오니까 이게 욕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연지가 사유축이라면은 오화가 월일시에 있으면은 그것이 욕지고 그것이 도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자진이라면 연지가 신이나 자나 진, 그러니까 잔나비띠나 쥐띠나 용띠라면은 월일시에 유가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신자진이 신금이 생지에 해당되죠. 수국의 생지입니다. 수국의 생지가 신금이니까 신 다음에는 이제 자축임료 진성 그 배열로 신 다음에 유금이 오는 게 유금이 생지 다음에 욕지죠. 그래서 유금이 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욕지, 삼합의 욕지가, 연지의 삼합의 욕지가 월이나 일이나 시 어딘가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진성도화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일지 또는 뭐 시지 쪽에 이거를 이제 하는데 주로 일지죠. 일지에 이런 욕지가 있으면, 연지 삼합의 욕지가 이렇게 있다면은 더욱 이제 도화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도화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갑자일주라든가 정묘일주라든가 경호일주라든가 계유일주는 만약에 연지가 해묘미다, 연지가 해나 묘나 미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주가 갑자일 때, 또 연지가 인이나 오나 술일 때, 일주가 정묘일주일 때, 연지가 사유축으로 되어 있을 때, 일주가 경호일주일 때, 그 다음에 연지가 신자진으로 있다면은 일주가 계유일주일 때 특히 도화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진성도화 중에서도 강력한 진성도화다 이렇게 이제 보통 봅니다. 이게 이제 진성도화죠.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자면은 연지 삼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연지에서 욕지에 해당되는 글자가 월이나 일이나 시에 있을 때를 진성도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진성도화 성향이 강하게 나오는 게 이제 해묘미면 갑자, 뭐 인호술이면 정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연지 삼합의 욕지 글자니까 결국은 자오묘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오묘유가 월일시에 있을 때 그럴 때를 이제 진성도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도화적인 성향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러난다. 뭐 도화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도화라는 것은 결코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교성이 좋다든가 또는 뭐 대중의 인기를 누린다든가 하는 이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사주에서 도화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별로 바람직스러운 일들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도 안 좋지만은 한두 개의 도화가 있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대중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도화는 과거에는 이제 나쁜 쪽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현대 사회에서는 도화가 꼭 필요한 어떤 신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삽도화라는 것은 뭐냐? 도삽도화를 보면 이제 진성도화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이렇게 진성도화, 이 제1도화살 다시 보기 시간에 첫 시간에 했던 진성도화인데, 이 진성도화에 반대되는 구조가 도삽도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삽도화는 반대죠. 그러니까 연지에 자오묘유가 있다는 겁니다. 연지에 자오묘유, 이것이 있고 월지나 일지나 시지 중에 해나 묘나 미가 있을 때, 또 연지가 묘가 있을 때 일지나 시지나 그 월지에 인이나 오나 술이 있을 때, 연지가 만약 오화라면은 사유축이 월일시에 있을 때, 연지가 유금이라면은 신자진이 월일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신자진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이나 자나 진이 월이나 일이나 시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한 글자가 있으면은 도사도화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도사도화가 성립되기가 쉽죠. 연지에 만약에 좌오묘유가 있다면은 이 세 개의 글자 중에 한 글자라도 월이나 일이나 시에 있다면은 도화가 성립이 되니까 도사도화가 성립할 가능성이, 연지에 좌오묘유가 있기만 하다면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욕지죠. 그러니까 해묘미는 목국인데 목국에서 해수가 생지에 목국의 생지죠. 생지니까 생지 다음에 우리가 12운성을 따지면은 절대양생, 욕대노광, 쇠병사묘 이렇게 했을 때 생지 다음에는 반드시 욕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묘미가 있으면 자수가 욕지가 될 것이고 인호술이라면은 묘목이 인다면 묘죠. 그래서 욕지죠. 사유축이면 사 다음에 오가 있으니까 순서적으로 그래서 오가 욕지가 되고 신자진이면 유금이 될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욕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삽 도화는 뭐 이 말의 뜻을 얘기하면 이제 거꾸로 된 도화죠. 거꾸로 된 도화인데 그러니까 진성 도화의 반대 구조다. 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지가 좌오묘유가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도삽도하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본다면 그렇게 말을 해도 뭐 전혀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이나 일이나 시에 해나 묘나 미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세 개 글자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도삽도화가 성립되기 때문에 연지가 묘목이 있다 그러면 월이나 일이나 시에 인이나 오나 술이 있다면 도삽도화 성립되기 때문에 도삽도화는 연지에 좌오묘유가 있기만 하다면 웬만하면 도삽도화가 성립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자, 결국은 또 그렇게 쉽게 성립이 된다면 도화적인 성향이 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한 도화, 뭐 예를 들면 공망이라든가 신살 중에서도 공망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그 삼재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삼재나 공망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광범위한 사람들한테 많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지면 신살로서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영향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재 같은 거를 따지면은 거의 우리 국민이 한 5천만이라고 치면은 한 700에서 800만 명이 해마다 삼재에 걸리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망도 많은 사주에서 공망이 없는 공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비중, 그 신살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고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또 도삽도화도 굉장히 손쉽게 도삽이 이론대로 하면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냥 뭐 이런 것들이 도삽도화다 하는 정도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도삽도화가 되면 만약에 사주에서 월이나 일이나 시에 이렇게 해묘미라가 일지나 시지나 이런 데서 해묘미가 다 있으면서 연지에 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또 도삽도화의 현상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도삽도화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지는 도삽도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삽도화가 있으면은 도삽도화 현상이 어떤 거냐 하면 보통 이제 연상연하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연상연하 그러니까 남녀의 이제 일반적인 구조는 나이가 뭐 한 5살 이내 차이, 남녀의 나이 차이가 5살 이내 정도의 차이가 나면서 남자가 나이가 많은 경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그 반대의 현상,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은 어떤 나이 차,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가 많다든가 또는 뭐 나이 차가 나는데 남자가 나이가 월등히 많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음양차착살이라든가 이런 것들 신살들이 이제 연상연하 이런 인연이 많이 되는데 도사또화도 또한 연상연하의 인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상연하가 되든가 아니면 나이가 많은 여자 같으면 나이가 많은 남자와 인연이 될 수 있고 또는 성적으로 매우 조숙된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봤을 때 도삽도화의 하나의 특징이다. 도삽도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런 신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뭐 연상연하가 인연이 되고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고 성적으로 조숙되고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구조가 도삽도화가 성립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도삽도화가 이 개념적인 도삽도화가 뭐냐 했을 때 진성도화와 반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 구조가 됐을 때 도삽도화가 되고 진성도화는 연지를 기준으로 연지삼합의 욕지가 월일시에 있을 때를 이렇게 좌오묘유가 있을 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성도화다
도사도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사도화라는 건 반대로 연지의 좌우묘유가 있고 그 연지를 욕지로 하는 사마비 어떤 글자가 월이나 일이나 시에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도사도화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도사도화는 이제 이 도자가 거꾸로 도자입니다. 거꾸로 집어넣은 도화죠. 그래서 진성도화의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구조적인 특징이고, 도사도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했을 때 연상연하라든가 여자라면 나이가 많은 남자와 인연이 된다든가 성적으로 조숙된다, 이런 현상이 도사도화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구조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은 이제 진성도화의 구조가 되죠. 연지가 인호술 중에 한 글자고, 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자축인묘로의 구조를 할 것 같으면 인 다음에는 묘가 되죠. 그 묘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오술이라는 사합의 욕지죠. 묘목이. 그 욕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진성도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도삽도화의 한 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지가 신자진 이렇게 되죠. 신자진. 신자진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연지가 이렇게 신자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삼합이 해묘입니다. 그래서 해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이제 도삽도화의 한 예가 되죠. 이런 거는 도삽도화다. 그러니까 연지의 좌우묘가 있고 이 자수를 욕지로 하는 삼합 글자가 월이나 일이나 시에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도삽도화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게 자수를 욕지로 하는 삼합은 해묘이거든요. 그래서 해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도삽도화가 성립되고, 도삽도화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다? 연상연하와 인연이 된다든가 나이 많은 남자와 인연이 된다든가 성적으로 다소 조숙되는, 이거는 뭐 성적으로 조숙되는 거는 여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똑같죠.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화살 다시 보기 시간으로서 이 도삽도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